우리는 채널이 많으면 정보가 다양하다고 믿습니다. KBS, MBC, SBS부터 각종 종편과 신문사들까지.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기사들을 실제로 써서 배포하는 주인이 단 몇 명뿐이라면 어떨까요? 심슨 가족은 이미 30년 전에 이 소름 돋는 정보 독점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으로 말이죠. 1995년 방영된 시즌6 19화 미래의 스프링필드를 배경으로 한 이 에피소드에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기묘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뉴스 화면 하단의 로고입니다. ABC 소속 CNN, CBS, 미국의 3대 지상파인 ABC, CBS, MBC와 세계적인 뉴스 채널 CNN이 하나로 뭉쳐진 괴물 같은 미디어 기업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우리에겐 CNN, CBS라는 이름의 거대 방송사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플랫폼 독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소 언론사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 미디어 그룹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겉보기엔 10개의 신문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의 중앙 편집실에서 만든 기사를 복제해서 뿌리는 정보 공장이 되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들을 줄줄이 인수하고 있는 현재 뉴스데스크의 편집 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만들고 배포하는 회사들이 하나로 뭉치면 진실은 편집 가능해집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을 동시에 보도하거나 반대로 동시에 침묵함으로써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대본을 쓰는 작업입니다. 이제는 2024년 3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프랜시스 스콧 키 대교가 붕괴되면서 아래를 지나던 선박까지 큰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심슨 가족에는 다리가 무너지며 아래 선박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고 영상과 비교해보면 연출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섬뜩할 정도죠. 미래를 보려면 심슨 가족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예언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까요? SK텔레콤, 롯데카드, KT, 쿠팡까지 올 한 해 내내 이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나오자 피해자들은 단체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스팸 전화, 지역선거 유세 문자. 우리는 매일 아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알림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대 플랫폼부터 우리 집 거실을 비추는 월패드까지 이미 모든 눈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이미 10년 전 이 비밀이 사라진 세상의 체념을 예언했습니다. 2014년 방영된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에서 악덕 기업주 번즈 사장은 직원들에게 최첨단 스마트 안경을 선물합니다. 직원들은 세상이 편해졌다며 환호하죠. 안경만 쓰면 모든 정보가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번즈 사장은 안경을 통해 직원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심슨은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선택하는 순간 거대 자본과 권력은 우리의 가장 사적인 비밀까지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이죠. 심슨 속 번즈 사장의 안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거대 데이터 시스템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번즈 사장이 직원들을 감시했듯 이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유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커리어를 관리하는 유명 취업 포털부터 매일 결제에 사용하는 대형 카드사,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름, 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나의 소비 패턴과 학적 기록까지. 이제 대한민국에 나만의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수만 번 바꿔도 정보를 보관하는 그릇 자체가 깨져버린 세상에서 개인의 노력은 허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입력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번즈 사장의 안경을 쓴 직원들처럼 우리는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어 오늘도 내 정보를 기꺼이 시스템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끝없이 이어지는 스팸과 도용의 공포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투명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심슨이 예고한 미래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일어날 일을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가장 먼저 목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감시망을 뚫고 전달되는 심슨의 예측. 다음은 또 어떤 금기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지폐도 아니고 은행 계좌도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자산. 이 흐름의 중심에는 크립토, 즉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면 속에 올려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 하나는 1997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입니다. 처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배경 장면입니다. 하지만 화면을 잠깐 멈추면 단 1초 정도 스쳐 지나가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립토 반. 당시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암호학을 풍자한 가벼운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블록체인도 탈중앙 금융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요. 상황은 2009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세상에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크립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크립토는 암호학이 아니라 암호화폐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997년의 그 장면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 간판은 이렇게 읽힙니다.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움직이는 돈,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치, 중앙 통제 없이 거래되는 자산. 현재 크립토 시장은 하나의 실험 단계를 넘어서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천 개의 알트코인. 이 자산들 사이에서 막대한 금액이 매일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금융위기, 시장 붕괴와 회복을 겪으면서도 이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